지속적으로 걸려오는 보험가입 권유 스팸 전화, 어떻게 하면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다시 전화를 합니다. 오케이 캐시백 듣고 있나? 아, 나 좀 화났어 진짜.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역시 스팸 전화 정말 많이 걸려옵니다. 저는 보험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보험 관련된 스팸 전화가 걸려오면 유심히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오면 정말 짜증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전혀 동의한 적도 없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002년에,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에 OK 캐시박에서 마케팅 동의를 받았다며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에 전화도 받았습니다. 듣고 있나 OK 캐시백? 정말 좀 지워요. A씨는 보험가입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설계사 B씨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설계사 B씨가 소속되어 있던 시대리점의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A씨는 설계사 B씨가 동의 없이 제3자인 시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험사 지점은 고화 계약의 개인정보를 다른 설계사에게 지급합니다. 고화 계약은 가입시켰던 설계사가 퇴사나 이직해서 관리하는 설계사가 없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화 계약이 되면 고객 관리를 명목으로 생판 모르는 설계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앞으로 고객님을 담당하게 될 설계사 김땡땡입니다.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는데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A씨처럼 상담을 받고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 설계사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입시켰던 담당 설계사가 떠났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설계사에게 연락이 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한 설계사가 파악한 개인정보를 소속 지점과 공유하거나 동료 설계사에게 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과거 보험은 대부분 지인에게 가입했습니다. 보험 하나만 들어줘 라고 부탁하고 싸고 좋은 걸로 하나만 줘봐요 라고 했던 시기죠. 그런데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상품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지인이라는 이유로 가입하는 사례는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이나 한 차례 이상 상담을 진행한 가망 고객의 정보를 사고 파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A씨는 설계사 B씨에게만 보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설계사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C 대리점은 보험 가입이나 상담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이나 수탁 관계에 있지 않은 완전한 제3자인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무튼 설계사 B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점인 C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고 C 대리점은 A씨 개인정보를 설계사 D씨, E씨, F씨 등 그냥 막 제공해버렸죠.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셈입니다. 때문에 A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설계사 B씨나 C 대리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전화가 걸려면 제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화를 건 저쪽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했다고 확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확인을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더 이상 전화가 가지 않도록 새로 설정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다른 설계사가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전화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스팸 전화를 받는 것 말고 보험사를 혼내줄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통상 보험사는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를 받는 주체는 보험 설계사가 아닌 보험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인 보험사입니다. 이에 보험사가 A씨의 마케팅 동의를 받았다면 설계사 B씨가 연락하던 D씨가 연락하던 E씨가 연락하던 F씨가 연락하던 박아무개가 최아무개가 연락하던 XYZ씨가 연락하던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객의 민원을 제기하면 그 즉시 더 이상 연락이 가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GA라고 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GA는 보험 백화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전부 다 판매할 수 있는 곳이 GA입니다. 이런 GA의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가 매우 애매합니다. 각 보험사들은 GA와 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GA는 다시 GA 소속 설계사와 상품 판매 재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업법에서 GA의 지위는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 설계사와 동일합니다. 전속 설계사나 GA 모두 보험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죠. 다만 GA는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용인, 즉 설계사를 두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는 두 단계지만 GA는 보험사, GA 그리고 GA 소속 설계사 세 단계 구조를 가졌죠. 일부 대형 GA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GA는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동의서를 그냥 활용합니다. GA가 고객에게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게 아닌 서류상으로는 보험사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는 가령 삼성생명과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하나생명이나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 상품 판매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런 과정에서 보험 소비자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보험사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론가 흘러가서 여러 보험 설계사는 물론 전혀 다른 업종에서까지 스팸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걸려오는 건 유사 수진업체의 전화입니다. 저도 진짜 많이 이런 전화 받습니다. 좋은 종목이 나왔으니 좋은 코인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식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인 보험사가 아닌 중소기업인 GA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스팸 전화가 짜증날 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묻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앞으로는 절대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명과 연락 온 사람의 이름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과 댓글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